안녕하십니까. 채널후 곽보현입니다. 그 4.15 총선 특집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지금 갖게 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여야의 대선 주자급 그런 주요 인물들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여당 입장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야권의 그 보수 쪽 입장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그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류근영입니다. 오늘 시간은 그 야당 시각에서 바라보는 격전지인데 어디를 좀 준비하셨죠? 현재 보수 진영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세력들이 한데 뭉쳐있는 모양새인데요. 세대별로 뉴보수인 배현진 후보가 출마하는 서울 송파을, 그리고 올드 보수인 정진석 후보가 출마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곳들을 살펴보고요.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 좀 더 다른 색깔의 보수 인물들로서 서울 동대문을의 이혜훈 후보와 서울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네 곳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선정을 했는데, 배현진 후보 있는 그쪽부터 좀 살펴보시죠. 예, 먼저 서울 송파을입니다. 이곳에서 아나운서 출신인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와 친문 중진 의원인 최재성 후보가 맞붙습니다. 배현진 후보는 1983년생으로 만 36세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라 얼굴과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이번에 당선되면은 보수 진영의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송파을에서 맞서는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가 민주당 내 강력한 중진 의원인 만큼 이번 승부에서 배현진 후보가 이긴다면은 정치적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배현진 후보하고 최재성 후보는 전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2018년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그때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맞붙었죠. 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었을 때 당 사무총장을 했었고, 2017년 대선 때는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상황본부실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최재성 후보를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4선이고 정말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리턴 매치다. 좀 저희들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2018년 재보궐선거 때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배현진 후보가 좀 많이 뒤졌습니다. 배현진 후보와 최재성 후보의 이 득표율 차이가 26,832표, 득표율 차이로는 24.77%포인트, 배현진 후보가 좀 많이 뒤져서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표가 많이 차이가 났으면은 이번에 똑같은 인물이 또 붙으니까 배현진 후보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접전 양상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배 후보가 40.3%, 최 후보가 37.5%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전 양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은 배현진 후보,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고민정 후보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아나운서 출신, 아나운서 경력이 있다는 거, 이걸로 또 정치에 입문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두 인물이 비교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그 고민정 후보가 광진을에서 오세훈 후보를 이제 이기고 당선이 만약 된다고 하면은 차기 여성 주자로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현진 후보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문 중진인 최재성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배현진 후보는 고민정 후보하고 비교한다면은 정치적 스펙을 쌓을 기회가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일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까지 또 승진을 합니다. 이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좀 부동산 문제로 좀 낙마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고민정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됐던 셈이죠. 반면 배현진 후보는 2018년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영입됐는데 뚜렷한 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배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 사람으로도 꼽히는데 2018년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홍 전 대표가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사실 배현진 후보도 좀 끈떨어진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본인 선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표차로 졌고요. 이때 하필 또 민주당 열풍이 부는 바람에 좀 아쉽게 좀 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배현진 후보는 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 물러났고요. 홍준표 전 대표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여기에 제작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 뭐 정치인들이 뭐 좌절 실패 이런 걸 또 몇 번씩 하고 또 다시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있기도 하는데 배 후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기회는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번 선거에 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아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고민정 후보하고는 좀 이렇게 걸어온 길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여야를 통틀어서 좀 여성 정치인들이 좀 적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정치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진급 여성 의원들이 특히 적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성 후보로서 좀 중요한 지역에서 당선이 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배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어떤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뭐 당권까지 진짜 잡는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배현진 후보로서는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사실 무소속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당내에 자기와 관련된 인물이 있으면은 또 힘을 또 받고 이렇게 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배현진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언론에서 홍준표 퀴즈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배현진 후보가 아주 선정적 지칭이다. 나는 어떤 누구의 배현진도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 처지가 보면은 미래통합당 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을 등지고 나온 사람인 건데 이런 분을 사실 지지한다 이런 말 하긴 좀 어려운 거죠. 배현진 후보 아니고 다른 누구라도 내가 홍준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홍밍아웃 하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하지만 총선 이후에 보수 진영이 개편될 때 배현진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여지는 분명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배현진 후보도 그 언론 등에서 홍준표 퀴즈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보수의 세대교체 주자다 이런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배현진 후보가 승리를 해서 보수의 세대 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 보수나 중도 쪽에 있는 이런 유권자들은 보수 진영에서 좀 더 새로운 얼굴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발언, 진영을 좀 넓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청도 쪽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주, 부여, 청양 이쪽에 지금 현역 의원님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있는데 정진석 후보는 지금 굉장히 무게감에 있는 그런 후보예요. 자, 이번 선거가 정 후보한테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중진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아예 탈락을 하거나 혹은 험지로 내몰렸습니다. 반면에 이 정진석 후보는 자기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젊은 보수 배현진 후보와는 좀 더 다른 성격의 올드 보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올드 보수 가운데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 정진석 후보는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때 원내 대표도 지냈고요. 뭐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 정말 5선이 되는데 5선. 와, 그러면 정말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을까.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5선도 상당히 정치적 위상이 높은 거지만 이분이 차기에 충청 대망론의 주자를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 구도를 깨뜨리고 새로운 화합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충청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충청 대망론을 처음 내세운 사람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였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김종필부터 이인재, 이회창, 심대평, 안희정 뭐 이런 인물들이 출신지가 충청도거나 아니면은 충청도를 정치적 기반으로 내세워서 충청 대망론의 꿈을 품었는데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충청권 그 지역이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선에서 보면은 충청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충청권 맹주로 떠올라가지고 지역 기반을 굉장히 단단히 하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 뭐 이거는 당연히 향후에 그 대선의 주요 인물로 그런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진석 후보는 과거 자민련 출신이고 김종필 전 총재를 또 이렇게 정치적 아버지다 뭐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정말 제2의 JP 뭐 그리고 어쨌든 충청권 대망론에 우뚝 설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이러한 정 후보의 상대 후보는 누군가요? 누가 나왔나요? 정진석 후보와 맞서는 사람은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때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수현 후보는 44.95%를 득표를 했고요. 정진석 후보는 48.12%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좀 근소한 차이라서 박수현 후보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선거인데 더 아쉬운 점은 이때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6.91%씩이나 표를 얻어갔거든요. 상당히 이게 겹쳐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시 지지층이 많이 좀 겹쳤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박수현 후보로서는 좀 더 아쉬운 선거였던 거죠. 이번 선거는 그래서 다시 치러지는 리턴 매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좀 따져보면은 원래 박 후보가 원래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람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보면은 안 전 지사가 2010년 충남지사 선거 때 이때 또 박 후보가 함께 좀 참여했고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그 대선 경선 후보로 또 나왔을 때 이 선거 캠프에서 또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러니까 박 후보 자신도 충남지사에 좀 도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기억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18년 그때 이제 경선에 참여하려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이번에 정진석이라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인물을 꺾고 박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 하면은 정말 안희정의 뒤를 이어서 충청권의 유력한 민주당의 맹주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충남 공주부여 청양 이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일 것 같아요. 자, 지난 총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나요? 이번에도 승부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그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가 접전, 박빙인 그 여론조사도 있고 어떤 조사에서 보면 정진석 후보가 좀 앞서는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박수현 후보가 앞서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 충청권의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충청 대망론을 꿈꾸고 있는 정진석 후보 그리고 또 안희정의 버튼을 이어서 민주당 쪽에서 충청 대망론을 좀 꿈꿀 수 있는 이런 박수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치러지고 누가 승리를 거둘게 될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 보수와 올드 보수, 뭐 신진과 관록, 뭐 이렇게 보수 쪽에 좀 두 인물을 좀 살펴봤는데, 자 다른 분들도 좀 저희들이 좀 외연을 넓혀봐야죠. 어떤 분들을 좀 살펴볼까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하는 이혜훈 후보와 그 서울 송파 병에 출마하는 김근식 후보를 골라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붕 아래에 다양한 보수 세력이
있는데요. 이름도 미래통합당, 통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승민계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도 여기 들어왔고 중도 성향 인물이나 뭐 안철수계 이런 사람들도 통합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수 세력과는 다른 색깔의 인물들이 이번 총선 때 살아남아서 보수의 폭을 넓히고 보수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보수 인물들, 새보수당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 을에 출마하는 이혜원 후보,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병 김근식 후보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원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혜원 후보가 삼선 의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제 서울 서초갑에서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그거 이제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이제 서초갑을 떠나서 동대문 을로 출마를 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중진 물갈이를 굉장히 이번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 터파진 강남 상부에 그대로 있지 말고 서초를 떠나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을 뭐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어떻습니까? 예, 하지만 이 험지인 동대문 을에서 승리한다면 오히려 이혜원 후보로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내 중진들이 대규모 물갈이된 이런 마당에 험지에서 승리를 한다면 주가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선거에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중진급들 좀 무게감 있는 여성 후보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혜원 후보가 이 험지 자꾸 그러면 사실 동대문에 계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지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 승리를 한다 이러면은 아마 여성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아까 뉴 올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외연을 넓히는 그런 새보수당 출신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선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새보수당의 수장이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혜원 후보가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하고 인연이 또 많은데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이 KDI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는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여정 내내 유승민 의원하고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또 이 이혜원 후보인데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세울 때 그때도 이혜원 후보가 함께 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 여정 가는 길목마다 유승민 의원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이혜원 후보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동지이자 측근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혜원 후보는 그 자신도 상당히 정치적 위상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선수도 3선인데다가 바른정당에서 대표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당선이 유승민 의원에게도 당연히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동대문 을이 이혜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냉정히 따져보면은 당선이 돼야 보수의 외연을 넓히고 중도 진영을 끌어들이고 유승민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당선이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 20대 그리고 그 전에 19대 총선에서는 이 동대문 을이 민주당의 우호적 선택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또 보수정당이 차지한 적도 있거든요. 이곳이 뉴타운 개발로 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곳의 정치 성향에 변화를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보수정당이 차지했던 곳인 만큼 여전히 보수 고정 지지층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판세를 가르는 더 중요한 요인은 이곳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되고 청년 몫의 전략공천자 장경태 후보가 공천이 됐다는 사실인데요. 이혜원 후보에게는 사실 다소 경쟁 부담이 줄어든 면도 있는 거죠. 이 민병두 의원이 이 동대문을의 지역 기반을 아주 착실히 다졌던 데다가 인지도도 높은 중진 의원인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장경태 후보가 여기서 출마하기로 하면서 이혜원 후보로서는 부담이 다소 줄어든 거죠. 이곳 여론조사를 봐도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어쨌든 좀 박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 정도로 이혜원 후보는 요 정도로 알아보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 이쪽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근식 후보는
그 정치 외교학자 출신인 그 정치인인데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자문한 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 있는 학자였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안철수 대표 가까이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 그 행보를 옮긴 이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안철수계라고 불리다가 요즘에는 또 옛 안철수계 이런 말도 듣고요. 지금은 보수통합 추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해서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근식 후보의 이력을 좀 보면은 정통 보수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좀 안 들어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좀 중도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보수 진영에서 보였던 것들이 이제 여당과의 각을 세우면서 싸우다 보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개혁적이거나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뭐 이런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중도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비판도 사실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김근식 후보와 같은 그런 인물을 좀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데 이런 데 좀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전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었겠죠. 게다가 지역구 송파병의 선거만 놓고 봐도 김근식 후보를 내보낸데 이런 비슷한 판단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송파병은 어쨌든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의 선거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주민 가운데 호남 출신이 많다고 해요. 이 김근식 후보가 또 호남 출신이고요. 그리고 거요동과 마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젊은 층 인구가 또 늘어났고요. 근데 이 젊은 층 인구가 민주당 지지세가 또 높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잖아요. 젊은 층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구에서는 정통 보수보다는 차라리 좀 중도적으로 평가되는 김근식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보면은 김근식 후보가 전에 이제 진보 진영이었다 이제 보수 진영으로 옮기고 안철수계에서 중도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진영을 옮긴 거 아니냐 이런 건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철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정말 중도 표심까지 끌어왔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은 승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송파병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남인순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요. 이 남인순 후보는 지금 이 송파병의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송파병 의원인 만큼 지역에서 오래 또 활동했고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죠. 지역 기반도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백중세가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젊은 보수, 올드 보수 또는 신진 세력 관록이 있는 그런 인물. 이거 외에 또 보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좀 더 중도 성향의 그런 의원들 또 후보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통합당에 또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가 같이 이제 참여했는데 이 인물들이 어떻게 당선될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로 그 보수 진영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텐데 아마 여기에 있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여야의 주요 인물 그리고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에 다들 참여하셔서 투표하시고요. 2번 정도에 걸쳐서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